네, 반갑습니다. 성화준의 투자 나침반 MBN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원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거래일도 시황과 종목에 대한 흐름들 열심히 함께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026년에도 여러분들 꼭 수익 투자, 성공 투자하시면서 네, 증시템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026년 첫 거래일 1월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나름대로 지수가 탄탄한 흐름이 잘 이어지는지 그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1월 달 지수는 숨을 좀 고르더라도 종목들은 1월 달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이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종 결산을 보니까 75%나 오르면서 전 세계 1등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 우리 괜찮을까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또 우리가 쉬어가던 시장의 미장이 조금 좀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1월은요. 작년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기대감을 좀 더 실어가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올해 1월 달에는 이벤트와 테마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만 보시더라도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을 앞두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를 앞두게 되면 로봇, AI, 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게다가 지금 지난해 말부터 관련주들이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하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반등 기조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1월 달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들이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약간의 좀 보합권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장 후반부부터는 CES 2026에 대한 기대감들 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기대감이 이 관련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아마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계산기를 정말 바쁘게 두드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환경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자금들이 야, 좀 위험 관리 좀 할까 하는 분위기가 좀 일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미국 증시도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숫자,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가던 날에 나왔던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12월 수출 데이터가 작년보다 13.4%나 늘었고요. 반도체는 무려 43%나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결국 성장하는 국가,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저는 단연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실적주들이라든가 이 실적주들을 뒤로하고 기대감이 실려 있음에도 아직까지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타고 들어올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 흐름도 충분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2026년 첫 거래일, 작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일부 장 초반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1월 달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이 관련주에 대한 테마 흐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있고 외교적인 부분에 의한 문화교류라든가 경제교류에 대한 흐름까지 주가에 반영된다라 그러면 좀 더 강한 흐름과 더 강한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첫 종목으로서 핵심 종목 하나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핵심 종목은요. 저는 이오테크닉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좀 건드리자 이건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뭐죠? 바로 HBM4 납품입니다. 이 경쟁사 대비해서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HBM4에서 빠르게 역전하고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 흐름은 바로 수율입니다. 이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팔릴 수가 없죠.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얇은 칩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잘리다가 깨져도 전체 패키지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수율 관리가 매우 큰 핵심인데 여기에서 이오테크닉스 장비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장비는요, 이 절단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갖고 있죠.
이 삼성이 엔비디아의 깐깐한 기준을 통과하고 대량 생산 체제에서 수익을 남기려면 이오테크닉스의 장비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자라 그러면요.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HBM4가 16단 적층이 되게 되면 D램칩 하나의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당히 얇아지는 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물리적인 톱날로 이 절단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진동을 주면서 깨지게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그루빙 장비로 웨이퍼 표면을 미리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스텔스 다이싱 기술로 웨이퍼 내부만 레이저로 톡 쏘아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HBM4에 대한 수요를 이 이오테크닉스의 핵심 장비로서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HBM4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HBM4에만 연계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도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구멍을 뚫는 드릴링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기술이 재차 부각될 수 있고 실제로도 인텔이라든가 삼성전기들과 R&D도 이제 또 수차례도 진행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순히 HBM4에 대한 수혜주로만 보기보다도 유리기판까지도 확장해서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올해 첫 거래일에 이 핵심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30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 선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본격적으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요. 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공개방송 일정도 포함이 돼서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많은 가입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내용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붉은말의 해, 병원년 힘차게 달리는 붉은말처럼 우리 증시탱 가족 여러분들의 계좌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